인사드리겠습니다. 한재환입니다.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권리를 위한 투쟁. 이 말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독일의 그 법철학자인 루돌프 폰 엘링이라는 사람이 1872년도에 저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책에는 황무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저는 그 독도를 비유를 하겠습니다. 아마 독도가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간에 어떤 분쟁의 소짐이 항상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책에는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느냐면은 만약에 일본 놈들이 독도를 빼앗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군사 전쟁 비용이 막 한 100조라고 가정했을 때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전쟁을 안 하면 100조를 아낍니다. 또 인명 피해는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독도가 가정입니다만은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다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압니까? 독도를 그냥 넘겨주면은 나중에 울릉도도 뺏깁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도 뺏깁니다.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다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1872년도에 루돌프 폰 엘링이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고 언급을 했는지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 중요 내용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권리 추구자의 권리 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다.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권리의 주장은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권리를 위한 투쟁의 이익은 사법 또는 사적 생활뿐만 아니라 국법 또는 국민에까지 미친다.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이런 걸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권이 사실 과거 얘기입니다만은 막걸리 한 잔에 선거권이 넘어가고 돈 몇 푼에 선거권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 법과 선거권이 무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법은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848년도 7월 17일 날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법을 너무 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통이나 노력 없이 우리들한테 주어진 권한은 쉽게 생각하고 경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발표 순서는 현황 보고와 성과, 그 다음에 문제점과 개선사항, 공직사회 문제점과 개선사항, 그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동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가 절침이 생겨가지고 혹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노동자냐?
노가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노가다는 일용 노동자라든지 현장 건설 현장 노동자를 비하해서 생긴 비하한 말입니다. 노가다는 말은 노가다와 노동자는 천지 차이입니다. 시장 군수 협의회에 있죠. 시장님도 노동자입니다. 시의장님 협의회에 있죠. 의장님도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라는 개념은 나의 노동을 팔아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 노동자입니다, 사실은. 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다시 가지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미 지킴은 2000년 5월 12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명칭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기야 직장협의회로 있다가 노동조합으로 갔다가 직장협의회로 되돌아와서 조금 헷갈립니다만은, 지금 명칭은 구미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입니다. 지금 현재 회원수는 1477명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 대표자 현황으로 봤을 때는 1대 2대 박춘산님, 3대 최영군님, 4대 이용희님, 그 다음에 5대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협과 기관장의 협의 현황을 보면은, 연도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연도별로 해놨는데, 사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거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맞습니다. 그죠? 근거 법률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하는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공무원들은 법 없이면 죽어도 안 합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법도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조합 해도 됩니다. 그죠? 이 법,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없으면 안 해요. 못 해요, 또. 예. 자, 발기인 대회는 2000년 5월 4일 날 지산동사무소에서 13명이 모였습니다. 강의라고 하면 좀 딱딱해서 제가 여기서 잠깐, 문제를 한 가지 내겠습니다. 궁굴에 있는 내시들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큰 소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그것도 이따 하면 좀 또 대답하기 곤란한데, 내시들은 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을 못 만듭니다. 그죠? 예. 창립총회는 동년 5월 12일 날 시청 사청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초대 박준삼 회장이 선출되었고, 제가 사무국장직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를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은, 직접적인 성과와 간접적인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성과적인 부분은 아마 개인에 따라서 또 틀려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애 낳게 왔어요. 그럼 해당 없습니다, 이거. 자, 직접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예비라든지 시간의 수당, 당직비, 쉽게 말해서 바로 돈 되는 거죠. 해외 기관학 보육료, 기능직 육급 신설, 인간 담당자 보험, 단체보험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인 것은 인사위원회 참여라든지 담임평가라든지 사무실 환경 개선 이런 게 있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부분 또 이게 또 사람에 따라 틀릴 수 있겠죠. 개인적인 부분이 직접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겠습니다. 또 사회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직장협의회나 노동조합이 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사실은 사회적 부분입니다. 사회적 부분을 통해서 이 사회가 투명화되고 그다음에 합리화되고 민주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게 혜택이 돌아옵니다. 자,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 노동운동을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매스컴에서는 공무원들을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복지부동이라고 하고 뭐 철밥통이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텔레비 썩고 싶은 심정 안 듭니까? 박수 치는 것입니까? 예, 근데 그 중간중간에 박수도 한 번씩 쳐주시면 좋은데, 박수를 너무 안 치시는 것 같아요. 예. 복지부동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복지부동 왜 하는지 압니까? 정부에서 만들어 놨어요. 오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오셨을 거예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만들었어요. 복지부동 하도록 만들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나는 내 남대로는 열심히 했다라고 해가지고 결제를 올라갑니다. 그럼 다 고쳐버려요. 다음에 여러분들 서류 만들겠습니까? 대충 만들어 올려가요. 왜냐? 어차피 고칠 거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항상 지시에서 움직입니다. 지침에서 움직입니다. 자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과장되게 말씀드린지 몰라도 거의 없습니다. 복지분동을 만들어 놨어요.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철밥통. 봉급 많이 주고 40대 나가라 하면 나갑니다. 여러분도 안 나가겠습니까? 40대 이후에 나가셔가지고 사생활 하시고 취미생활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짓 아닙니까, 이거? 채용할 때 그래 하라 그랬잖아요, 또. 봉급 적게 주고 60세까지 하라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장 안 하면 누가 해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정부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서 정책의 저항을 통해 가지고 정책이 투명화되고 공론화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자꾸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연금만 비교하면은 공무원 연금 많습니다. 그거는 저라도 많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이면에 예? 보수 적고 이중 지금 못 가지도록 되어 있고 잘리면은 반밖에 못 가져가고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그래 퇴직금도 없지 않습니까? 퇴직금이. 그 다음에 노동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합니다. 대한민국은 노동운동에 대해서 사실, 좀 척박합니다. 노동운동 밭이 좀 척박한데,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붉은 걸, 저도 이 보면 붉은 걸 많이 해놨는데, 붉은 걸 많이 씁니다. 붉은 것은 빨개라서 붉은 게 아니고 2002년도 월드컵 하면서 붉은 악마 때문에 붉은 색깔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전에는 붉은 거 내놓으면 괜히 빨갱이로 인식이 된단 말이죠. 잘 보이도록 해놓은 거예요. 잘 보이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미지 강한 색깔 아닙니까? 그죠? 저는 하여튼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빨간 거 해놨어요. 빨개라고 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빨간 거 사는 사람들 옛날에 좀 빨개라고 그랬잖아요.
노동운동에 대한 교육을 적어도 OECD에 가입해 있는 나라는 학교에서 노동운동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책에는 있긴 있어요. 근데 한 페지 내지 두 페이지가 있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에 대한 개념, 노동운동에 대한 개념 전혀 몰라요. 우리 공무원 노동자의 문제만 아니지만 노동운동을 통해서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게 그림이 하나 없네요. 관련법 개정 또는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직장협의가 생기고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관련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고 신설되었는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보육료를 여러분들 법 규정에 보면요, 지급할 수 있다와 지급하여야 한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법 조항이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지금 현재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지 포인트 신설 되지 않습니까?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내년도 인사 기본계획을 1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5인에서 7인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를 지금 현재 7인에서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해놓고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인감법을 보면요, 여기 인감하기가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마 여기 못 오셨지 싶은데,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걸 들어보시면요, 우리 구미 시 전체를 알 수 있어요. 인감법을 보면요, 법 조항에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해놨어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언제 생겼냐면 2002년도 생겼습니다. 인감법에 이런저런 사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보험에 가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한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대행수당 2007년도 우리가 협의 결과에서 얻어냈던 부분이죠. 사실 이제 연도별로 성과가 나옵니다만은 이 성과가 여기에 명시되는 건 다는 아닙니다. 명시되는 전체 중에 이렇게 명시되는 부분도 한 부분이지만은 또 제가 이 연도별로 해놨는 걸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5월 12일 날 우리가 상임총회를 통해서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동년 7월 4일 날 설립정이 나왔습니다. 직급 사무실이 없었어요. 직급 사무실이. 그래 살았습니다. 홈페이지도 없었어요.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전자결제 시스템 서버를 이용해주고 하니까 우리 회원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IP 추적될까 싶어서. 진솔한 얘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직장협의 설립 및 운영하는 법률에 2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협의했습니다. 안 해줄까 싶었어. 직협협의 제 통장을 만들었는데, 직장협의회 통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회원들 각각 2,000원 자동이체 준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찍어보면요, 한 통장 반이 날아가요.
읍면 숙직은 이때 없었습니다. 동은 그 전에 없어졌습니다. 당번제로 운영이 됐고요. 읍면은 숙직을 했는데 2001년도에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연도별로 성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협의했는 연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적용했는 거는 그 다음에 내지 또 그 다음 해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청 휴게소 같은 경우에 본청 사청 휴게소 같은 경우에 보면은 협의하고 2년 만에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무 평정 시 3D 업무 가산점 반영, 타시군 직접 설립 공동협조 부분이고, 타시군 직접 설립 공동협조를 하려면 출장을 가야 돼요. 출장을 가야 되는데, 제가 2002년도 요즘 연가 일수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예전에 23이 됐습니다. 23이랬는데, 5년 이상만 지나면 23이 됐잖아요. 제가 연가를 다 썼습니다. 23을 다 썼습니다. 왜냐? 눈치 안 보기 위해서 다 썼습니다. 이때 박수 나와야 되는데. 예. 그때도 연가 보상비 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연가 보상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2002년도 성과는, 여러분 97년도 그 IMF 사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98년도부터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궁고적인 사항이지만 사실은 좀 강제성도 있긴 있었죠. 지금 2002년도 성과 사항에 보면은 기능직 위주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추진되던 해였습니다. 2002년도에. 대구에 같은 경우에는 자살하고 이랬습니다. 기능직들. 자살했습니다. 구매는 없었습니다. 가로기 계약 방법 개선. 읍면동에 계시면은 아마 이거 아실 겁니다. 차 위에 올라가지고, 차도 지금은, 더블캡 차도 있죠. 옛날에는 차도 없었어요. 통장님들, 새마을 지도자님들 차 빌려가지고, 한 명은 몰고, 한 명은 뒤에 타고 꽂고 이랬어요. 보험도 가입와 있습니다. 단지 보험도 없었어요. 다행히 사고는 없었습니다. 조그만 사고 나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직kép이 없어놓으니까 하소연도 못 했어요. 자, 타종식 직원 동원 금지를, 그 다음에 각종 행사 직원 강제 동원 금지. 이거는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숙직실 환경 개선. 본청 숙직실 문제입니다. 적십자 회비 모금 개선. 작년에 제가 또 언급했잖아요. 제가, 작년 전번 말복 때 떡을 돌리면서, 자리는 만들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자리 만들어 드리면은 활용은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언급드린 본청 4층 휴게소 설치를 2002년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2004년도부터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근무자 보상 문제, 직위공모제, 단면평가, 전기순환보호직, 읍면동 평가 2에서 1회, 토요 전일 근무 폐지. 공무원 생활 2004년도 이후부터 하신 분들은 옛날에 토요일 근무했는지도 지금 잘 모르실 거예요. 없어지기 전에 사연이 많았습니다. 둘째, 넷째 근무하다가 또 종일 근무하다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복지 포인트가 생겼지만 예전에 직원 능력 개발 과목 확대 부분도 있었고, 읍면동 출장 예비 2만 원 이상. 요거는, 출장 예비가 월행 예비입니다. 월행 예비. 월행 예비는 예전에 11만 원 받았어요. 11만 원 받는 거 13만 원으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28만 원 아닙니까? 인간 담당자 보험가입.
요게 2002년도 우리 직접 성과에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말이죠. 각 시군에 협의해 있거나 협상해 있는 결과를 매년 받습니다. 행안부에 가만 앉아 있지는 않아요. 이런 협의 결과 들어오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작업을 해요. 요거 이런 게 있었나 저런 게 있었나 작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또는 고치기라. 이 2000년도 우리 시장님하고 협의 결과에 1억 보상 받도록 협의를 했어요. 2002년도 12월 30일 날, 인간법에 보험 넣으라고 법 조문을 넣었다는 얘기죠. 시간의 수당 인상이 2시간, 매년 2시간 올려주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운영 계획이 수립되도록 했고, 원면동에 온수대가 설치 안 돼가지고 순간 온수기를 달았습니다. 아직 안 다른 데 없죠? 안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이제 상조회가 이제 이때부터 운영되었습니다. 그전에 상조회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때는 영유아 보육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저희 직협위원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지급 안 해도 된다 해요. 자, 여러분들,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IMF 사태로 인해서 중단됐던 해외 견학을 실시하게 됩니다. 유아휴직이라는 말이 이때 생겼습니다, 이제. 유아휴직. 그때는 2003년도 이전에는 유아휴직이라는 말도 쓰지를 않았어요. 항공방제 개선입니다. 아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만, 항공방제 하시다가 한 명 사망했습니다. 프로펠러에 프로펠러 받치면요. 그건 잘 수가 없어요. 이 항공방제로 인해서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제일 밑에 공상사망제 배우자 기능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거 협의된 사항 다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물론, 연도가 바뀌면서, 또 자꾸 이렇게 보완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청소 용역. 그 전에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당직비 인상. 화장실 칸막이 설치. 요거는 이제 본청이 얘기인데요. 남자 화장실하고 여자 화장실 칸막이가 없어 놓으니까 소리가 다 나요. 그래서 칸막이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직협이 해야 됩니다. 직협이 안 되면, 직협이 얘기 안 하니까 안 돼요. 자, 근속성진 개선입니다. 지금은 1일날 하고 16일날 한 달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근속성진을 언제 하락하는 게 없어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 이제 분기말로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일자별로 하자 그랬거든요. 일자별로 하려면은 사실 인사 업무 보신 분들은 애를 먹어요. 그때 지금은 자꾸 줄어들지만 그때 많이 생기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월말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일날 하고 16일날 해요. 한 달에 2번 합니다. 그 다음 인사위원회 직협회장 배석입니다. 참석이 아니고 배석입니다. 들어가서 말도 못 했어요. 가만 듣고만 있었어요. 도급승인자 시전입 금지입니다. 사전 직협하고 수위 안 되면 무한하도록 했어요. 행정전화 휴대폰 이용. 예전에 우리 시에 전화기로 가지고 휴대폰 사용 못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 긴 세월 아니에요. 2003년도에는 부스에 있는 전화기로 휴대폰으로 사용 못했습니다. 관정심사위원회 참여, 감사기관 축소, 소감조사 미진구. 이 부분은요, 도에서 영덕군청에 감사가 나왔어요. 경북협의체, 그때는 경북연합체라 그랬습니다. 그 회장들 전부 다 영덕 쫓아갔습니다. 가서, 앞으로 이거 받지 마라 그랬어요. 도청 보고. 그래서, 도 감사할 때도 이거 안 받습니다. 내려가거든 그 직급에다 얘기를 해요. 시감사 받을 때도 이거 안 받습니다. 고청 심의에 참여, 기능직 직급 상냐. 지금 기능직 6급이 7명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가족체육대회도 그전에는 이제 이게 하여튼 97년도 IMF 이후에 없어졌던 거 많이 살렸습니다. 가족체육대회, 해외 기원학 문제 많이 생겼습니다. 여성 공무원 인사불이익 방지. 사실 예전에는 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현업부서란 말은 아마, 근무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문화예술회관이 현업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금산 도리공원관리소가 현업부서입니다. 박정희 체육관에 근무하신 분 현업부서입니다.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휴일 수당이 나와요. 당직비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 다음에 PC 모니터 LCD로 교체. 지금 LCD 말고 그전에 기종은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LCD 아닌 거 있습니까? 이때가 2003년도에 얘기를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드린 공상 사망자 배우자 기능직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초과 근무 수당 확대 30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숙지 후 전월 의무, 공무원 단체 담당 직위 공모가 했습니다. 영유아 보육수당 유치원 확대, 유치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단체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예비 인상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1,050포인트 신설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하기 전에 행자부, 그때는 행자부죠. 행자부하고 도청하고 시범 실시했습니다. 돈 되는 건 저희가 시범 실시해요. 돈 안 되는 건 시군으로 시범 실시 하락하면서. 돈 주는데 실탁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좋죠. 근데 기본이, 지침상에는 최고가 650이었어요. 그러면 1,050포인트. 요 때는 제일 높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제일 안 높아요. 벌써 추월 했는데 있어요. 그 다음에 대체 임무임 단가 현실화. 이건 뭐냐면은 육아휴직이라든지 할 때, 대체 임무임을 수록되어 있는데, 그냥 정부 노동단가로 하니까 너무 단가가 적어요. 그래서 지금 45,000원이죠. 아마 45,000원으로 지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특수직 근무라는 특수지가 어디냐? 우리는 없습니다만 화장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은 있죠. 쓰레기 매립장. 그 다음에 공원 묘지, 이런 데를 특수지라고 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만 환경사업소, 이런 데가 특수지입니다. 96년도에 15만 원으로 측정되어 있는 거, 올릴 생각도 안 하고, 올려받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2006년도, 행안부 지침에는요, 5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5만 원 주든지 27만 원 주든지 알아서 해라, 이러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15만 원 주다가, 올렸는 게 25만 원을 올렸습니다. 2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7만 원은 왜 안 주면 왜 안 될까요? 그 다음 노사화합을 위한 협력 교육 실시하기로 했고, 보육료 지급 현실화.
지금 정부 지급 단가의 60%를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동원의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장례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사무 종사원 수당이 그 전에 15,0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만 원이죠. 15,000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니까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죠. 일단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정부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많은지 적은지. 지금 정부 최저임금 기준이 시간당 3,770원입니다. 3,770원을 8시간 곱하고 그 다음에 선거날은 휴일 아닙니까? 거기서 1.5배를 곱하고 그 다음에 사실 근무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란 말이죠. 12시간 근무예요. 대한민국의 법정 노동 시간은 8시입니다. 자, 그래서 3,770원 곱하기 8시간. 휴일이니까 1.5배. 그 다음에 4시간은 휴일 야간으로 쳐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2배가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75,000원 나와요. 그러니까 5,000원 더 받는 거예요. 그거 많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읍면 그 건축 업무가 출장소로 넘어가면서 동은 그전에 넘어갔습니다. 2003년도에 넘어갔는데 2004년도에 읍면 건축 업무가 출장소로 넘어가면서 지금 그 출장소에 그 건축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주차요금을 그때 당시에는 2만 원 받다가 2만 원 받았었는데 10,000원으로 내렸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저 외곽지는 4만 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관위 이전을 이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나가있어. 이제 심심할 때마다 가가지고 나가있어 했는 게 작년 10월 달에 나갔습니다. 예, 이제 그 2007년도로 넘어오겠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7급 3년 이내 퇴직자 6급 승진 배려,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7급으로 이제 3년 남은 사람이 내일 모레 퇴직을 해요. 퇴직을 하는데, 어지간하면은, 이 참 어지간하다 하는 개념이 또 희망한 말이긴 사실이에요. 그죠? 어지간하면은 6급으로 승진 좀 시켜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반론을 제기하실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견을 달리 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령지 6급을 2명을 정원을 했고, 업무대행수당이 신설됐습니다. 이 업무대행수당이 2006년도 1월 13일 날 법이 신설이 되었어요. 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면은, 대통령령입니다. 수당 규정에 보면은 14조 2로 해가지고, 14조 2,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마 대부분 신설일 거예요. 중간에 끼워 넣었다는 얘기죠. 업무대행수당으로 해가지고 2007년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발빠른 사람들은 2007년도부터 지급을 했어요. 여성휴게실 설치를 지금 그 제1별관 2층에, 2층 맞죠? 예, 2층에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아직 조금 마무리 덜 됐습니다만은 설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인력동원 지향. 인력동원 이건 늘 나옵니다. 본청과 별관 연결 통로 설치. 이제 별관에 있는 분들, 이제 우리 직계부터 이제 별관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사했는데, 별관에 있는 분들 좀 소외감을 느끼는가 봐요. 생각의 차이일 것 같은데, 하여튼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다니시기 불편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요 부분도 해당 부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 차량 교체 이 부분도 재활용 기사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몇 번 건의해도 안 되더란 얘기죠, 이게. 지금 차가 노화돼가지고 지금 퍼질파인데, 또 사용 기간 있죠. 사용 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났고. 그래서 작년 정리 추경 때 교체를 7대인가 했습니다. 7급 이하 공로연수시 본인 의사 반영, 본청 냉난방기 2시간 연장 가동. 저는 사실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 2시간 연장해 주신 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인원은 충원 안 되고 혼자서 좀 애를 잡수고 있어요. 이 자리를 비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본청 건강상담실 설치,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된 건 없습니다. 민원실 PC 교체. 민원실 PC 교체는, 민원실에 사용 용량이 많고, 업무가 많고, 그 다음에 오래된 PC를 사용하다 보면은 고장이 잦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원실 부분이라도 빨리빨리 사용 기간이 좀 지나지 않더라도 빨리빨리 교체를 해 달라는 얘기죠. 4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정기적 간담회. 요것도 1년에 한두 번 하기로 했는데요. 4급 간부 공무원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하죠. 높이 올라가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4급, 5급, 4급 다 되셨긴데, 올라가면 몰라요. 잊어버려요.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려줘야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게 있습니다. 설명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도 터지는 소리가 나와요. 도 터지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모금 및 판매 시 강제 금지. 직원 신분보호를 위해 보이스 레코더 구입. 읍면동의 민원실에, 아니면 본청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하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CCTV 설치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꼼짝 말아라요. 설치를 안 하면. 그래서, 국내시책으로 보이스 레코더를 아직 아마 사시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 운영들 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회원과 차별을 위한 제도 시행. 저는 직협이 생기고부터 이걸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무임승차에 대해서 나오겠는데, 저는 이걸 항상 주장을 해요. 똑같으면은 회비 2만원, 3만원, 만원 됩니다. 예, 다음 2008년도 선거입니다. 강제 퇴출 금지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공무원들 강제 퇴출을, 정원을 주르고 막 강제 퇴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약속을 했습니다. 구두로 약속했는데, 명문화 시키자. 그래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청사환경 개선. 제2별관은 창문을 내년도에 바꿀 겁니다. 우리 회계사님 모셨는데, 회계과 청소관리계장님 모셨는데 모르는데, 내년도에 바꿀 계획입니다. 본관의 4.5층이 문제예요. 제가 사회복지과도 찾아뵙고, 가가지고 어떤 실태를 봤는데, 좀 심각합니다. 여름철에 진짜 덥습니다. 그런데, 저기 통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여튼, 연구를 계속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 도서관 및 공원관리 조기 결정. 외주 주든지, 우리가 운영하든지 빨리 결정한다는 얘기죠. 이게 직원들의 예를 뭐예요, 지금. 한 명, 두 명이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인원동원 강제동원 건절. 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원 주민 강제동원 건절. 자, 복지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내년부터 올 겁니다. 단체 보험을 분리를 시켰어요.
기존에 1050포인트를, 포인트 안에 단지보험이 있었는데, 단지보험을 분리시켰어요. 그 금액으로, 한 21만원 정도 될 거예요. 회원 교육 시간 배정. 그래서 오늘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원 종합 건강검진 실시. 시장님께서 그 철저히 반대하시더니만 지금, 해주실 의향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칠곡하고 있죠. 의정하고 하려고 하죠. 영덕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구매가 안 한다 하면 웃기는 짓 아닙니까? 명품 도시가, 명품 도시라고 하면서 안 하면은 이 명품 도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자, 나아갈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직사회가 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공직사회의 문제점만 고치면은 그건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접근 방법을 전략기획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현재의 우리 구미시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근데 우리들은 문제점을 안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문제점을 덮으려고 하거든요. 위에 분들은 자꾸 새로운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문제점을 드러내가지고, 도쳐내가지고, 그걸 고쳐보면 해결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무원들 법에 없으면 안 해요. 그죠? 철심의 직협과 실무자와 간의 마찰이 많이 생겼던 부분이 뭐냐면은, 법에는 A 방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B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침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언급했던 게 A 방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거의, 법과 영과 규칙, 그 다음에 조례, 지침, 이게 상이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당연히 법의 우선이니까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을 초월해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길들여져 있는 조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이게 아까 전에 복지부동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때, 얘기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키면 하려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또 알아서 하래요. 이거 헷갈립니다, 진짜. 이거 금방 돌아가지고 공무원 생활 하시는 분들 진짜 헷갈려요. 그 다음에 법 집행의 비원칙. 이건 제가 민원인들이 왜 상급자들만 찾아가는지 압니까? 하급자하고는 해보니까 안 된다 하거든요. 법에 없다 하거든. 안 된다 하거든요. 근데 상급자한테 찾아가기가 되거든요. 그래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 놓고는 지금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제는 사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직원들도 상급자가 하면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면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되는 방법을 내놓으라 그래요. 되는 방법을. 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된다 그러지 말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시간이 드릴 말씀을 하는데, 싱가포르의 태영 제도라고 아시죠? 외교관 아들내미가 차에다가 낙서를 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편지를 써가지고 부탁한다고 해도 때렸어요. 싱가포르이
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외교관 아들 아니라 누구 대통령 할아비라도 잘못하시면 맞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임승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임승차를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봐주지, 이래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받아 넘기고 있어요. 자, 권리를 그럼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되느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지금 치고받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의사소통 했는데, 그 의사소통이 아니잖아요. 일방소통이잖아요. 그죠? 우리 과장님들 들어오셨습니다만은, 일방소통을 하지 말고,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 직원들 말씀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되지 불평불만으로 놓듯이 얘기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서로 또 말은 상냥하게 오고 가야 돼요. 직접 회비 가지고 지금 최근에 왈가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청 공무직장협의회는 2000년도, 2001년도의 조직 아닙니다. 이 원장이 없더라도 지금 1년에 1억을 써야 돼요. 이 원장이 활동 하나도 안 해도 1억이 나갑니다. 그리고 희생자 우재기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자동차 보험 들지 않습니까? 원래 자동차 사고가 하나도 없었다. 내년도에 자동차 보험 안 넣으실랍니까? 이게 보험입니다, 이 보험. 언제 생길지 몰라요. 안 생기면 좋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독도를 뺏기지 않으려면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권리가 뺏기지 않으려면 주장을 해야 됩니다. 투쟁을 해야 됩니다. 힘이 부족할 때 직협에 말씀하십시오. 직협이 도와드리겠습니다.